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을 보러 오긴 하는데 거래가 빨리 되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안 그래도 집도 안 팔리는데 역대급 폭락, 집값 반토막,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저는 2025년을 시기로 전망하고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르고 꼭 파셔야 하는 분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해 이때까지 저의 부동산업계 20년의 경력과 부동산학 박사로서의 지식, 그리고 20년 동안 업계에서 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집을 빨리 제값받고 파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크게 5가지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세를 알아보고 매도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 두 번째, 부동산에 내놓는 방법. 세 번째, 집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 네 번째, 매수자를 응대하는 방법. 다섯 번째,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각각 구성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파는 것의 중요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내 본다면 먼저 가격과 소장님의 브리핑으로 인해서 집을 보러 오는 데까지가 40%, 집을 실제로 보는 것이 40%, 그 중에 집을 잘 정리하고 수리하는 것이 20%, 매수자를 응대하는 것이 20%, 가격 조정과 실제 계약이 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과 분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시세를 알아보고 매도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세를 알아보기가 너무 쉽고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가 과다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이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그리고 아실 어플입니다. 그 밖에도 요즘은 지역 부동산 카페 등 어디에서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실거래가와 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단지에 같은 평수가 한번 8억에 거래가 되면 그때부터는 8억부터 호가가 형성되고 당연히 8억 이하는 안 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8억에 찍히면 8억 밑으로는 손해보고 판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해는 합니다만 요즘처럼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집을 팔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집을 구매할 텐데 내 집도 조금 싸게 팔고 매수할 집도 조금 싸게 산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시간이 딜레이되고 질질 끌어서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호가를 조사하고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보편적인 금액대를 파악합니다. 이후에 최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동향을 파악한 다음 부동산에 물어봅니다.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 부동산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장님들께서 당연히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러한 감각을 가지는 것이 매도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적정 금액을 당연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면 조사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소 최소한 3군데는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시에 질문의 핵심은 실제로 거래가 될 가능성에 근접한 금액을 소장님과의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세금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도 가격을 설정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실제로 내놓을 금액과 계약할 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냐를 정확히 설정하고 부동산 소장님께 말씀드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내놓은 다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무반응일 때는 당연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안 나간다고 성급하게 금액을 일괄적으로 내리게 되면 급매라는 인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들께 실제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 매수 희망자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금액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장님과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상세히 설정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매도 가격을 선정하는 것은 호가 파악, 실거래가의 최근 동향 파악, 부동산에 문의해서 실제로 나갈 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놓고 소장님과는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는다 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방법이 특별할 게 있나? 그냥 아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싶죠.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집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동산 50군데의 집을 내놓으라는 영상부터 10군데 혹은 5군데 혹은 2-3군데 아니면 딱 한 군데만 내놓으라는 여러 가지 영상이 있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정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사실 많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수록 좋다입니다. 그 이유는 매물이 노출이 많이 될수록 당연히 확률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공인중개사이지만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 매수 측 혹은 매도 측에서의 복비만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매수와 매도 측 모두 연결하면 수수료를 양쪽 다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중개사분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하도록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직종이건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죠. 집을 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매물과 가격도 마음에 드셨겠지만 중개하시는 소장님의 설명이든 분위기든 뭐가 됐든 소장님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주셨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중개사님들 중에서도 단순히 매물만 접수하는 분, 가격만 깎으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진정성 있게 실거래가와 동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거래시킬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런 소장님을 만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많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당연히 단지 내 부동산에 내놔야겠죠. 그 다음에 건너편 부동산, 그 다음은 인근의 지하철역 근처 부동산, 유동이 많은 곳의 부동산, 그리고 시세가 우리 아파트보다 1억에서 2억 비싼 곳, 1억에서 2억 싼 곳, 이런 우선순위의 순서로 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등 최소한의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곳에 내놓는 것이 매물이 더 잘 노출됩니다. 그런데 매물 노출을 가장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10명한테 보여주는 것과 1000명한테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 방법은 영상의 후반부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을 내놓으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점과 단점을, 특히 단점을 중개하시는 소장님께 꼭 모두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소장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매수자분이 오셨을 때 소장님은 모르는 단점을 매수자분이 찾아서 질문을 하거나 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미리 집의 단점을 자세하게 말씀드려 놓는 것이 소장님이 대처하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 놓기 좋습니다. 집을 내놓고 나서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소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나의 매물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얼굴 비추고 전화 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은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도 한 달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건 확실히 지금 그 가격은 시장에서 통하는 가격이 아니다.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동네 부동산 소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달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냉정하게 가격이 높다는 뜻이죠. 부동산 매매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타이밍에 맞춰서 팔고 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현재의 높은 가격보다 적정한 금액으로 낮춰서
빠르게 매매하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싸게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통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더 상급지라면 지금처럼 침체기일 때보다 상승 국면에 들어가면 가격의 격차가 더욱더 많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집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매수자가 집을 보러 온다는 것은 구매 의사가 있다는 뜻이죠. 즉, 우리 집과 가격이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냥 구경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집을 많이 보러 온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집을 많이 보러 온다는 것은 또 부동산에도 손님이 북적이게 되고 아파트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면 매수할 의향이 없다가도 이런 매수자들이 모이는 걸 보면 또 그런 심리에 동요하게 돼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매도의 과정 100% 중에서 40%를 완료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보는 것이 40%인데 이 부분은 다시 각각 20%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잘 정리하고 간단한 수리와 인테리어를 통해 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20%,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매수자를 응대하는 것이 나머지 20%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정리하고 세팅하는 것을 다시 세분화한다면 첫 번째, 첫인상, 두 번째, 전체적인 분위기, 정리 상태라든지 음악, 세 번째, 셀프 인테리어 및 하자 부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같은 아파트라도 손님이 받는 느낌에 따라 계약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내용들을 준비하는 걸 속이려고 하는 게 분명히 아니죠. 어쨌거나 이 단지에,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하러 오는데 거기서 우리 집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빨리 성사되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집을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우리의 감각 중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각은 바로 후각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구매 의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집의 향기입니다.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 있고 집을 보러는 많이 오는데 계속해서 거래가 안 되는 집이 있다면 집의 고유 향기가 어떠한지 부동산 소장님께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집의 고유의 향은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후각은 피로도가 높아서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본인은 악취가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아기 키우는 집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집,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오래된 건물, 오래된 가구에서의 나는 냄새 등은 외부인은 바로 알지만 가족들끼리는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집의 고유의 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집 보러 오시기 전 30분 전부터 미리 환기를 해두시고, 두 번째는 집안 곳곳에 은은한 향이 날 수 있도록 디퓨즈를 놔둘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하시면 방향제라도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두 커피를 내려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향기도 좋고 분위기도 살면서 또 매수자분과 소장님들께 커피 한 잔을 내려줄 수 있는 호의를 베풀어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기를 조리할 때 커피가 잡내를 잡아준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커피향은 탈취와 분위기 전환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리정돈의 상태로 의미합니다. 사실 집을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 깔끔한 정리정돈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 하신다면 정말 확 바뀐 집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정리는 반은 버리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하면서 이런 여러 집들을 다녀보면 참 다양한 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물건을 못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집들의 특징은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해도 어떤 규칙과 질서는 느껴지지만 가지고 있는 짐이 원체 많아서 집이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짐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에 물건들을 쭉 나열해 놓으시고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안 꺼내놨으면 여기 있었는지도 모를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물건들 어차피 필요도 없고 필요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급하면 다시 새로 샀어야 할 물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하게 다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 데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만약에 평당 3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안 쓰는 물건을 한 평 정도 쌓아놓고 있다면 죽은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쓰레기 3천만 원어치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못 버리시겠다면 최소한 집을 팔 때만큼이라도 잡동사니들은 전부 창고 안으로 넣어서 안 보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첫인상과 관련해서 현관에 생수병이 쌓여 있는 집, 신지 않는 신발들이 현관을 꽉 채우는 집은 정말 매수자의 구매 의욕을 뚝뚝 떨어뜨리죠. 그리고 집의 정리 상태는 모델하우스를 목표로 해서 한번 이번에 준비를 해 보십시오. 당연히 현실적으로 모델하우스 같은 집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우선 살면서 생기는 잡동사니도 없고 특히 모델하우스 전용 가구들은 크기가 작습니다. 공간이 넓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작은 가구들을 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짐을 줄이고 공간이 넓어 보이게 하는 것이 매수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모델하우스는 호텔 스타일의 침대 시트가 깔끔하게 밝은 색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가능하시면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집을 목표로 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조명입니다. 만약에 집의 조명이 어두운 편이라면 환하고 밝은 조명으로 전부 교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조명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깨알 같은 꿀팁을 드리자면 실내화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집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저희 후배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란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배의 집은 자녀들이 어려서 늘 장난감과 책들로 정돈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실의 통유리가 항상 밖은 매연과 먼지 때문에 뿌옇고 안쪽은 자녀들의 손자국으로 더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산만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비슷하지만 어딘가 뻥 뚫린 느낌을 받아서 뭐가 달라진 거냐고 물었더니 이번에 유리창 청소를 맡겨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리창이 깔끔하니까 집의 분위기가 정말 달라 보이고 그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아, 유리창, 특히 거실 메인 유리창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정말 거실 유리창을 청소하니까 집의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바뀌는 걸 느꼈고 그 이후로는 매도자분들에게 꼭 유리창 청소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실 다음 중요한 것이 주방이죠. 주방은 그릇과 집기류가 너저분하게 나와 있지 않고 싱크대 안으로 다 집어넣는 것은 기본이고 가스레인지와 렌즈 후드, 타일 위에 기름때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구매 의사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 경험상 보면 항상 매수자분들이 얘기하는 건 5군데, 10군데 집을 보면 사실 어느 집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해요. 하지만 딱 기억나는 것, 깔끔한 집, 아, 그 집은 정말 깔끔하더라. 이 부분은 정말 기억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셀프 인테리어 및 하자 부분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은 치명적인 하자죠. 이러한 부분은 요즘 곰팡이 제거제가 아주 좋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시고 그 밖에도 샤시 누수, 수압, 발코니의 우수감, 욕실 타일, 방충망 등 기본적인 사항들은 당연히 미리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수리하지 않고 그만큼 가격을 조금 싸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매도자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경험상 보면 수리한 쪽이 매매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배를 하실 예정이라면
화이트 톤으로 환한 것이 첫인상에 가장 좋습니다. 꼭 화이트 톤으로 환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하셔도 기본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집, 미리 자잘한 수리가 안 되어 있는 집이라면 부동산 소장님이 매수자분과 갈팡질팡 갈등할 때 마지막 계약 단계에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깔끔한 부분 밀어붙여서 계약에 이르는. 네 번째, 매수자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매수자를 맞이하는 방법은 집의 정리를 하는 부분과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20%라면 매수자를 맞이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20%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20%라도 요즘 세입자분들 때문에 못 보여주는 집이 많습니다. 집을 못 보고 구매를 해야 하면 하자가 있는 집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에서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세입자분들과 관계를 잘 맺어 놓으시고 가능하면 집 보여주실 때마다 어떤 조그만한 성이라도 보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실거주하는 집이라도 매수자가 원하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지인이나 부동산 소장님과 비번을 공유해서 내가 없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수자는 항상 부동산을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청소, 환기, 커피를 내리고 은은한 커피 향이 나는 상태를 만듭니다. 또 여기에 잔잔한 클래식이나 요즘 유튜브에 잔잔하고 평화로운 카페 음악이라고 검색하시면 편안한 음악이 나오는데, 그러한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는 것도 집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격식을 갖출 수 있는 의상을 선택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고 구매 의사를 높입니다. 향기를 위해서 커피향을 내고 디퓨저까지 설치하는데 당연히 그 시간에 음식을 해서 음식 냄새가 나면 안 좋겠죠?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오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약속하고 오는 경우 가급적 음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갑자기 약속이 잡히고 시간이 없어서 기본 청소가 안 되어 있다면 임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옷이나 집기류는 안 보이게 안으로 집어넣으시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없다면 침대 위에 넣고 이불을 덮어주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집을 보러 와서 침대를 덜쳐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건 어떻게 보면 손님을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거지만, 한여름에 우리 집까지 오면 땀을 뻘 흘리면서 매수자분과 공인중개사분이 들어오실 거고, 한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들어오실 겁니다. 한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한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어서 매수자분이 기분 좋게 집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수자를 떠나서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응대는 와이프분 혼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있는 게 분위기도 더 부드럽고, 집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공간이 또 협소해 보이기도 하죠. 때문에 응대하는 와이프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밖에 나가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듣다 보면 정말 집 하나 파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부동산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파는데 약간의 디테일을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 거래에서 1, 2천만 원은 우습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비싼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따라 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집은 보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날씨가 쾌청하고 맑은 날, 햇살 좋은 날,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보는 것이 가장 좋죠. 집은 무조건 밝고 환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마다 모든 조명과 간접등을 켜고 커튼을 걷어 놓으십시오. 시간 약속을 잡으실 때도 평소 집에 햇빛이 가장 깊숙하게 들어오는 시간대를 기억해 놨다가 약속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파트가 고층, 야경이 멋진 집이라면
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매수자분이 들어오시면 가능하다면 간단한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소장님께서 브리핑 하시면 맞장구 쳐주는 정도로만 응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매도자분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실 경우에 안 하셔도 될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칫 조급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매 가격이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언급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혹여나 매수자가 집을 파는 이유를 궁금해 할 경우에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는 매수자 입장에서 집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나 하는 걱정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매수자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구매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서 이 집의 역사나 우리 가족의 역사, 스토리 약간 섞어서 솔직하게 말씀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부동산업을 하면서 들은 좋은 가족의 스토리와 집의 역사는 대략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이사를 와서 아이들도 다 잘 크고 재산도 축적해서 좋은 기운과 기억으로 나간다. 매수자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우리 동과 우리 라인에서 행정고시나 의사가 많이 나왔다. 우리 아들이 어떤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아니면 우리 딸이 이번에 의사가 되었다. 등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는 꼭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이러한 진솔된 이야기가 결국 매수자 마음을 마지막에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번째,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을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은 전체 100%에서 20%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 공인중개사님께 말씀드려 놓은 조정 가능한 금액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개사님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나와 동반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이 가격에 주기에는 아까운데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싼 가격입니다. 결국 가격이 빨리 파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다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한 번에 팔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에는 더욱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 10번 이상은 보여줘야 거래가 생사된다고 생각하시고 임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은 집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해 가격 정하는 방법, 부동산에 내놓는 방법, 집을 정리하는 방법, 매수자를 맞이하는 방법, 계약자를 완료하는 방법의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장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그리고 부동산업 박사로서의 지식 그리고 부동산업 경력 동안 같은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들은 사례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이 방법들이 너무 많고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현재 저희 부티연구소에서는 매도를 희망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매도 매물을 컨텐츠하는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컨텐츠와는 단순히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드린다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파시라는 관점이 아니라 매도와 매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좀 더 효율적인 거래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마도 매물의 노출과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노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1000명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은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유튜브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저희 채널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직 처음이라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혹여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부티였습니다.